네, 안녕하세요. 개척 컨설팅의 박규의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공기업 인성 면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면접 질문 탑 10 가지고 왔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과 답변들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런 10가지 말씀드리는 질문과 또 파생되는 꼬리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최근 1분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시간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30초 자기소개 또는 지원 동기 포함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1분 자기소개 내용들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두 가지 강점을 말씀하는 방식도 물론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면접관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꼭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면접관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이죠. 마지막 발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는 면접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 이런 식으로 기회를 드리는데요. 이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시되는 거여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지원 동기죠. 당연히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질문들로 좀 약간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면 아니 다른 기관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공기업을 좀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공기업 전체에 대한 이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동기와 함께 좀 따라오는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우리 지원자가 했던 노력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남다른 특별하게 노력했던 게 뭐가 있느냐 또는 우리 지원자가 우리 공사 입사를 위해 쌓아온 역량 또는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은 뭐냐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동기 준비하실 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애매모호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공사가 왜 좋은지, 우리 공단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가볍게 붙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나 직무가 뭐냐 또는 하고 싶은 사업이나 직무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 내가 그 직무를 하고 싶은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느냐 또는 그런 사업의 개선점,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될 점, 또 발전 방향 이런 꼬리 질문들이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이제 역량, 장단점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을 물어보고 그런 역량을 구체적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또는 그런 역량을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이렇게 꼬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이제 부족한 역량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오니까 그런 질문들 대비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이런 어떤 성격상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채용 이유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 너를 뽑아야 될 이유 3가지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역량, 또 나의 어떤 강점, 또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 또는 관련된 경험, 이런 식으로 3가지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피드백과 평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2가지죠. 긍정적인 평가 또는 피드백, 또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 또는 그런 피드백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말씀드리고 꼬리지문으로 이어나가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만약에 답변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피드백과 그런 평가를 들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질문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런 평가를 왜 듣게 됐는지, 어떤 경험에서 그런 평가를 들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라고 이제 콕 집어서 질문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지원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의 유형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지원자는 그런 반대되는 성향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의 유형을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은 그걸 실제 그랬던 경험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험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또는 만일 그런 상사 또는 그런 동료와 함께 일을 한다면 우리 지원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원자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최근에 그랬던 경험은 뭐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나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물어보고요. 이때 뭐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답변 방향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는지,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 아니면 뭐 재밌는 유튜브 동영상을 봐, 아니면 영화를 봐, 아니면 뭐 낮잠을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입니다. 입사 후 목표와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의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좀 까다롭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경력 목표, 어떤 커리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꼬리 질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인데요. 우선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인턴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당시 어떤 역할이나 또 어떤 업무를 담당했었느냐는 질문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그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느냐,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점, 느꼈던 점을 묻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죠. 직무 관련된 경험,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어떤 계기와 이유, 그리고 당시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어려웠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통해서 배웠던 점, 느꼈던 점, 또 쌓았던 역량, 이런 꼬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죠. 의사소통, 협력, 갈등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했던 경험을 물어보고요. 여러분들이 당시 어떤 역할과 업무를 맡았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해결 경험, 약방의 감초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쭉 꼬리 지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노하우를 물어보는데요. 특히 뭐 고객 응대나 또 이런 의사소통이 중요한 조직들이 있죠. 그때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노하우 또는 고객 응대 노하우, 이런 질문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다 노하우 말하면 그걸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은 뭐냐, 또 그렇게 고객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공기업 인성 면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면접 질문 탑 10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미니멈이에요. 이 미니멈, 이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이런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반드시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면접 질문들을 실제 좀 보여드리면서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실은 뭐 4번 공기업에 합격했던 학생, 뭐 2번 이직에 성공했던 학생, 이런 학생들의 모험 답변들을 다음 시간에는 좀 체계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또 그런 좋은 강의 컨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홍보할 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면접 질문과 모험 답변들을 실은 전자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다른 기관이지만 또 상황 면접을 보는 곳들, 이런 곳들은 제가 한 135개 정도의 상황 면접 질문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와 모험 답변들을 수록을 했으니까 한 번 정도 구독해 주시고요. 구입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구입해 주시고 또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공기업 면접은 누구? 바로 박기원쌤이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